중개사법. 자, 오늘 몇 페이지? 15페이지. 이제 등록 절차 할 차례죠. 등록 절차부터 쭉 들어갑니다. 이제 등록 절차 우리가 계속 해왔는데 다시 한번 또 정리 쭉. 자, 준비되셨어요? 자, 등록 절차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앞주에 법적 성질까지 했을 거예요. 그죠? 기억나요? 뭐 적법 요건이다, 명령적 행정형이다, 기속적 행정이다, 일신 전속적이다, 영속성이다. 기억납니까? 예, 그거 이제 가볍게 그게 등록부 법적 성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절차 들어가 볼게요. 칠판을 봐주시면 돼요. 자, 칠판을 보고 감상하면 되겠죠? 등록 절차는 가장 먼저 공부할 것이 등록 기준을 구비를 하라. 등록 기준을 구비를 해서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신청하고 할 때 그냥 합니까? 구비서류 제출해야 돼요. 구비서류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이상 없는가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 및 뭘 해준다?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자, 통지 받고 나서 그냥 영업합니까? 보험 들어야 돼. 이걸 업무 보증 설정이란 말을 써요. 자, 보증 설정하고 나면은 뭐가 나옵니까? 등록증. 등록증이 나오면 이걸 교부받고 무슨 개시? 업무 개시. 이제 흐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신청자는 누구만 가능하다고 배웠습니까? 아니, 지금 개공이란 말이 또 나옵니까? 아직 개공이 되지를 않았는데.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그럼 애국인도 가능해요? 예, 애국 법인도 가능합니다. 조건만 갖추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소공 신분으로는 돼, 안 돼? 안 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안 돼. 자,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등록 기준도 있고 법인이 갖춰야 할 등록 기준이 있죠. 자, 공인중개사 갖춰야 할 등록 기준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잘 봐야 되겠죠? 그럼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수업을 열심히 이제 들어야 되죠. 아주 좋았어요. 그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 가정을 하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실무교육 받으라고 했죠. 자,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기준에서 몇 년 이내에 받아야 돼? 1년. 그러면 폐업했다가 다시 1년 이내에 등록한 사람은 실무교육 받아야 안 받아요? 1년 지나면 받아야 돼요. 몇 시간? 28에서 32시간 이하. 자, 실무교육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걸 안 받으면 등록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에 사무소를 갖추라 그랬죠. 중개사무소. 이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대된 건물에 사무소 들어라 그랬죠. 근데 그 기대 전후 건물도 중공검사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은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미등기 건물에는 사무소 낼 수 있어요? 있어요. 무허가 건물은 안 된다 그랬어요. 미등기 건물은 가능하지만 무허가 건물 안 돼. 이해되시죠? 면적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돼요.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사용권만 확보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결격사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결격사유는 이따가 오늘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법인 만들어서 중개업을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자, 그럼 법인 만들려면 자본금 얼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가 되거나 또는 협동조합이어야 돼요. 무슨 조합이어야 된다? 협동조합이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사회적 협동은 비영리니까 안 되고. 그럼 회사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5가지. 자, 주식회사가 있고, 또 요한회사가 있고, 요한 책임회사가 있고, 또 합자회사가 있고, 한명회사가 있습니다. 아무 회사나 설립하면 돼요. 그럼 어떤 회사 설립하고 싶어요? 나중에 법인 만들게 되면. 주식회사? 예. 자, 오늘날 가장 발달된 회사 형태가 주식회사예요. 아무거나 만들어도 되는데 이게 가장 편하겠죠?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해야 돼? 5천만 원.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법 14조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중개업하고 겸업 6가지를 말합니다. 겸업 6가지 영할 목적, 이 중 하나 영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자, 자격증 없는 사람이 내가 자본금 많이 투자했으니까 하겠다 그러면 안 되고, 등록 자체가 안 돼요. 대표자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표자를 포함한 제한 임원 사원 몇 분의 1?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임원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 두 회사 임원들이 있잖아요. 이사 감사를 말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원이란 것은 밑에 두 회사 있죠. 무슨 사원? 무한책임 사원을 말한다. 자, 그래서 무한적으로 책임질 사원, 유한책임 사원은 안 들어갑니다. 자, 몇 분의 1 이상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3분의 1.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예,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이거 당첨. 임원 10명. 좀 어렵죠. 임원 맞히기도 어려운데 10명까지 어떻게 맞춰, 그죠? 근데 계속 내가 10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럼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대표자 제하고 몇 분의 1? 그러면 여기서 몇 명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9명 중에서 3명,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총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명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대표자까지 해서. 그러면 6명은 자격증이 없어도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건이 여기도 사무소를 갖춰야 됩니까? 안 갖춰야 돼요?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이 뭐가?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10명 중에서 몇 명이 실무교육 받으라는 소리예요? 10명 다. 자격증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중개업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다 임원으로 돼 있는 사람 다 받으라. 실무교육.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중개 사무소 갖춰야 돼. 여기서도 이제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이 결격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한 명이라도 결격사 있으면 등록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이 결격사 있는지 알자. 빼버려? 빼든지 교체하든지. 근데 최소 임원은 충족이 돼야 돼. 그 상법에 보면 최소 임원 요건이 있거든요. 그걸 충족만 하면 빼버려도 관계없어요. 교체하든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일단 회사나 협동조합 만들었고 나머지 요건 충족해서 등록하러 가면 돼요. 자, 그러면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러면 우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하라 그랬죠. 그럼 나머지 특수법인 등록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자산관리공사가 등록할 때 이 기준이 충족이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하더라도 상법상 회사가 아니어도 되고 대표자가 자격증 없어도 돼요. 특수법인은 그렇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그럼 이제 교재를 좀 봐주세요. 교재. 어차피 이 요약지만 봐도 될 만큼 내가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보충을 해주니까 요약지 보세요. 자, 맨 밑에 등록 요건 나와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는 일단 공인중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2번 건축물 대장이 기된 건물 사무소를 두라는데 가로 안에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검사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은 가능하다. 이 정도만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옆에 여백에다 적어요. 자, 미등기 건물 가능하다고 적고 뭐가 건물 안 된다고 적으세요. 책이 없는 건 적어야지. 나중에 이제 이 교재만 봐도 될 만큼 따로 다른 교재 안 봐도 될 만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한 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 적었어요? 미등기 건물은 가능, 뭐가 건물 안 된다고 적었어요? 그 면적 제한 없다고 적었어요. 면적 제한 없어요. 그 여백에다 적으면 돼. 왼쪽 다 사무소 관련 내용이에요. 면적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정도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면은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그리고 결격사유 없어야 된다 나와 있고. 자, 오른쪽. 법인은 상법상 회사가 되든 협동조합이어야 되는데 자본금 얼마 이상? 5점. 이제 가로 안에 무엇은 제외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 14조 이 단어 좀 익혀두세요. 14조가 적으세요.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를 말합니다. 이 14조란 내용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법 14조가 중개업하고 겸업 6가지를 말합니다. 14조 업무 그러면 중개업하고 겸업 6가지. 적었어요? 중개업하고 겸업 6가지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대표자를 포함한이라 했어요. 제한 동그라미. 임원사원 3분의 1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자, 4번 대표자 임원사원 전원이 무슨 교육? 전원 동그라미. 전원 멍그라미. 어떻게? 그렇지. 그죠? 진하게. 그 다음에 거기 5번 건축물 대장이 기된 건물의 사무소 확보. 왼쪽과 똑같아요. 사무소는. 그리고 전원 동그라미. 결격사유가 없어야 된다. 전원이 결격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 있어요? 예, 전원이 결격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실래요? 이제 우리가 등록 기준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공부하러 가야 돼요? 이 흐름 보면 등록 관청이 어디냐 이거 공부하러 가야 돼요.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등록 관청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주소와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주소는 여기가 있더라도 서울 강남에다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강남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입니다.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두고자 하는 거.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자치구가 있는 시도 있고 비자치구가 있는 시도 있죠? 자치구가 있는 시는 어디를 말합니까?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가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는 다 자치구들이에요. 서울 강남구 자치구, 종로구 자치구. 그죠? 그럼 여기는 다 구청장한테 가면 돼요. 등록하러 갈 때. 특별시 광역시는 무조건 구청장. 근데 이제 비자치구가 있는 시들이 문제죠. 어디가 있어요? 수원시 무슨 구? 영통구. 자, 영통으로 할게요. 자, 영통구에다가 A가 사무소 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신청하러 가야 돼? 수원시장입니까? 영통구청장입니까? 수원시장한테 가? 여기는 영통구청장? 나란히 앉아서 왜 그래? 나란히 앉아서 좋았어요. 자,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결국 구가 있으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구청장, 영통구청장한테 가야 돼. 수원시장한테 가면 수원시장이 뭐랍니까? 가르쳐주면 좋은데 자기도 모르니까 모른다고 도망가.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통구청장한테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치구든 비자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 구가 없는 곳만 시장이야. 그럼 남양주는 구 있어요, 없어요? 남양주 시장. 의정부 구 있어, 없어요? 의정부 시장. 하남시도 구 없죠? 하남시장. 구리도 구 없죠? 구리시장. 자, 군 단위는 어디로 가야 돼? 군수로 가야 돼. 군수. 자, 됐어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양가로 3번 쳐 두려는 지역 동그라미 치시고 두 번째 줄 가로 안에 자치구청장 플러스 비자치구청장. 이 말은 비자치구청장도 등록 관청이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결국 구가 있으면 무조건 어디로 가라? 구청장으로 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등록 관청을 감 잡았죠? 자, 그 다음에 신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신청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애국인도 가능하고 애국법인도 가능한데 변호사, 서공은 된다 안 된다? 거기 첫째 줄 나와 있잖아요. 공인법인, 변호사, 서공은 제외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공부한 거 구비서류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구비서류도 시험에 나오면 알아야 되는데. 자, 칠판 봐보세요.
머리 굴려보세요. 구비 서류는 다른 게 아니라 저 요건에 관련된 서류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등록 신청서란 서식이 있어요. 신청서에다가 사진 첨부해야 돼. 무슨 사진? 여권용 사진. 자, 여권용 사진 첨부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뭘 제출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 이 요건에 관련된 서류라 그랬죠? 자격증 4번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확인 서류. 자격증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법인 등기부는 전부 다 확인 서류요. 그럼 이제 저 실무교육 받으라 그랬죠? 그러면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제출해야 되고. 근데 확인하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출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무실 확보 증명서로 임대차 계약서를 할지 이런 거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공인중개사도 갖춰야 되고, 법인도 갖춰야 되고, 애국인도 갖춰야 되고, 애국법인도 갖춰야 돼요. 누구나 갖춰야 할 공통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출제자가 공통구비서류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추가 제출 서류가 두 가지가 더 있죠? 첫 번째가 결격 사유가 없다는 서류. 저 결격 사유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제출하는 사람은 누구만? 애국인하고 애국법인.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제출해야 안 해? 왜? 조에 들어가. 두드려 보면 컴퓨터 두드려 보면 나와. 근데 직접 뭐 법원에다 조회하든 관청에다 조회하든 그러죠? 직접 조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본인들이 입증 안 해도 돼요. 근데 애국인이 그게 불가능하니까 본인들이 입증을 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누구만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애국법인만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본점 소재 있고 우리나라 영업소 낼 수 있거든요. 법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건 애국법인만 제출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6가지 다, 애국인은 5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4가지.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아까 대장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법인 등기부하고 또 자격증 확인 서류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하나 더. 여기에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보험 들면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있잖아요. 제출한다 안 한다? 왜? 예, 그 이유. 그렇지. 보험은 처분 이후부터 들어요. 이게 신청할 때 보험 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구비서류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예, 보험은 등록 처분 이후에 들기 때문에 구비서류 안 들어가요. 이건 문제 나오면 자주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비서류 관련 내용이 나오면 그냥 맞춰만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책 보세요. 또 공인중개사 가출 구비서류는 동그라미 1번 등록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4가지 있죠. 법인도 동그라미 1, 2, 3, 4 똑같고, 그렇죠? 애국인도 동그라미 1, 2, 3, 4 똑같은데 2가지가 더 추가되죠?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이것은 애국인하고 애국법인 적으세요. 결격사에 없다는 사람은 애국인하고 애국법인이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소 등기는 밑줄만 그으면 돼요. 애국법인만.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확인 서류 3가지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 법인 등기부, 그 다음에 자격증. 이건 제출이다, 확인이다. 확인했다가 멍고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 그 밑에 여기에다 적어. 보증 설정 증명 서류는 제출 서류 아니라고. 자, 보증 설정 증명 서류는 구비 서류 아닙니다. 구비 서류 자체가 아니에요. 구비 서류 자체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자주 틀려. 왜냐면 분사함수 낼 때는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 거예요. 처음에 등록할 때는 보증 설정 증명 서류가 없어요. 보증 설정 증명 서류 X라고 적었어요? 구비 서류 아니라고? 구비 서류 아니에요. 자, 나중에 공부해 놓으면 좀 헷갈려. 분사함수는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내야 되거든, 이따가. 그래서 이게 자꾸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구비 서류 끝.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등록 신청할 때 그냥 합니까? 수수료 납부해야 돼요. 수수료 납부하는데 시도조례라 그랬어요? 시군구조례? 시군구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조례다. 시군구조례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수원 예를 들어볼게요. 수원시 영통구에서 A가 사무소 내죠? 그러면 아까 등록관청은 누구라 그랬어요? 등록관청은 영통구청장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영통구 조례를 따라야 돼요? 수원시 조례를 따라야 돼요? 수원시 조례. 왜? 비자치로는 조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조례는 자치단체에서 제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자치로는 조례 자체가 없어요. 등록하러 갈 때는 영통구청장이 맞는데 납부할 수수료는 수원시 조례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구청장, 강남구조례가 돼요. 자치구는 조례가 있어요. 강남구청장, 강남구조례가 되는데 이 비자치구가 문제야.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지문을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나아졌어요. 처음에 할 때 이거 맨날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자꾸 다져지는 거예요. 다져지는 거예요. 저 예문을 알고 있는 게 편해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거기 보면은 이제 4번 제목이 뭡니까? 종별 변경. 종별이 뭐예요? 개공 종류. 변경이라는 건 종류를 바꾼다. 종류를 바꿔보자. 자, 칠판 봐보세요. 다 설명하고 책 받을게요. 종별이란 말은 개공 종류를 말하고 변경이라면은 개공 종류를 바꿔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종류가 법인 개공이 있고 공인 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중개인. 부칙 6조 2항 중개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인 중개사인 개공을 하다가 법인으로 하고 싶다. 종류 바꿀 수 있어요? 있어요. 자, 또 반대로 법인 하다가 공인 중개사는 개공으로 해보자.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원리는 똑같아요. 1번하고 2번 원리는 똑같은 1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바꾼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법인으로 새로 등록을 해서 법인 등록증을 새로 받을까? 아니면 기존 등록 중에 기재사항 바꿔서 법인으로 재발급 받을까? 이걸 공부를 한 거야. 자, 새로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발급 받으면 될까? 그래, 공부는 하긴 하는데 아무데나 관내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신규? 새로 등록? 강력 주장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 네, 좋아. 그러면 새로 등록해요. 새로 등록합니다. 등록 신청을 다시 제출. 이걸 신규 등록. 그럼 법인 등록증이 새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죠. 법인으로 등록했으니까. 그럼 이 등록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반납해야 될까? 아니면 자기가 처음 받으니까 자손 대대로 물려줄까? 반납해야 돼? 처음 고생해서 받은 건데? 반납을 해야 돼. 왜 써먹으면 안 되잖아요. 정전 등록증은 반납.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구비서류 배웠잖아요. 그럼 공통 구비서류 있었죠? 그 실무교육 수료증, 사무실 앞보증서. 그러면 법인으로 새로 등록할 때 그거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걸 또 제출할 필요가 있어요? 종전 제출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변동사항이 있는 것만 제출하면 돼요. 됐죠? 근데 이제 이것은 신규 등록. 근데 이제 이 원칙이 이거예요, 원칙. 다 새로 등록한 게 원칙이에요. 내든 왜든 다 신규야. 됐어요? 그러면 중개인이 이렇게 종류를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꿀 수는 있어 없어? 자격증 취득한 걸 조건으로. 취득하면 가능하죠? 취득했을 때 안 하면 못하지. 그럼 이때는 새로 등록을 할까? 위에처럼. 아니면 재발급 받을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을까? 재발급? 무조건 재발급? 아니 아까 뭐 이야기지. 그렇지. 여기서 그게 나와.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공부를 하긴 했는데 아무 때나 갖다 붙인다고. 자, 이것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 그러니까 남양주시에서 중개인 하다가 자격증 취득해서 역시 남양주시에서 중개업을 공인중개사를 하고 싶을 때 있어 없어요?
그럼 관청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때는 재발급. 등록증 기재사항 바꿔서 무슨 교부? 재교부 신청. 그러면 이제 밖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남양주에서 중개인 하다가 자격 취득한 기념으로 강남으로 진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강남구청장에게 신규 등록. 위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다 신규예요. 신규. 다 이게 원칙인데 이거 하나만 재발급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인에서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는 내든 외든 다 신규예요. 됐어요? 중개인에서 바꿀 때 내만 재발급. 여기까지 됐죠? 항상 그래서 몇 가지로 이야기해야 돼? 2가지. 그러면 잘 봐봐. 재발급 받을 때도 종전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반납해야 돼? 아, 중개인 등록증? 반납해야 돼? 여기 왜 대답 안 해? 반납해야 돼? 반납해야 됩니다. 여기도 중개인도 등록증이 있어. 자격증이 없지. 자격증이 없지. 등록증은 있어요. 그래서 종전의 등록증 반납.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변경사항 증명서로 있으면 제출해야 돼요. 그죠? 뭐 사무소로 옮긴다 할지 뭐 이렇게. 그러면 사무실 확보 증명서 이렇게 변경사항이 있으면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종별 변경 내용의 전부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더 해볼게요. 조금 더. 그러면 중개인들은 지금까지 실무교육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밖으로 가면은 새로 등록해야 되잖아요. 새로 등록할 때는 아까 실무교육 받으라고 했죠. 그럼 중개인이 종별 바꿀 때 실무교육 받아야 되냐? 이 문제가 제기돼요. 안 받아도 됩니까? 왜? 여태까지 계속 해왔으니까? 그래서 안 받아도 돼요. 개공 연속성상이 있잖아요.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됩니다. 중개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실무교육 안 받아. 새로 등록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규정이 있었잖아. 폐업하고 1년 이내 등록하면 실무교육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요. 1년 이내는. 지나면 받고. 근데 이분은 폐업 자체를 해서 안 해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무교육 안 받아요. 이것도 추가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종별을 바꿀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새로 등록할 때도 수수료, 재발급할 때도 수수료. 그러니까 무조건 수수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종전 등록증 반납해야 돼, 안 해야 돼? 재발급도 반납, 신규도 반납. 자, 여기까지 하면 종별 변경은 완벽해요. 완벽하다고. 자, 그러면 책 봐봐. 자, 개공이 종별을 달리했던 거래요.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 이 말은 새로 등록하라. 같은 말이고, 가로 안에 종전 제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면 종전 등록증 반납한다고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자, 부칙 6조 2항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중개사인 경우로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관할구역 안은 무슨 교부? 종전 등록증 이때도 반납하고 변경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라 그랬죠? 밖은 뭐라 그랬어요? 다시 제출. 이게 신규 등록입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저거 옆에 갖다가 실무교육 안 받는다고 적었어요. 실무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적고 적었어요? 또 종전 등록증 반납. 종전 등록증 반납. 적었습니까? 적었죠? 또 수수료 납부. 어떻게 변경하든 수수료 납부하라 했잖아요. 그까지 해놓으면 종별 변경은 완벽해요. 완벽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칠판 한번 봐주세요. 이제 하나 더 하고 칠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중개사법 시간은 맞추는 재미가 쏠쏠하죠. 그죠? 이거 한번 맞춰봐. 이 앞뒤 결석한 제로. 이 앞뒤 결석한 제로. 자, 이게 뭐예요, 이거요? 기간인데 무슨 기간? 휴업기간입니다. 휴업기간. 자, 휴업기간이고, 그러면 하나 더 맞춰봐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요? 아니, 업무정지기간. 그쵸? 오늘 성적이 안 좋아. 업무정지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걸 적었냐면, 원래 이제 중개업을 하다가 6개월 딱 휴업신고 해놨거든요. 근데
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여행도 가고 놀고 싶고. 그러니까 이왕 놀 거 폐업하고 한번 놀아보자. 그래갖고 이 기간 동안 폐업 가능해요? 폐업? 휴업한 기간 동안 폐업 가능하게요? 네, 가능해요. 근데 또 놀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일이 하고 싶어졌어. 등록하고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것은 폐업도 가능하고 등록 가능. 근데 업무 정지는 폐업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영원히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등록은 안 되죠. 등록이 돼버리면 업무 정지 의미가 없지. 그죠? 업무 정지 받으면 다음날 폐업하고 다른 데서 일해버리면 되니까 의미가 없어서 이건 안 돼요. 결격사유입니다. 지나면 가능해. 그게 이제 거기 두 줄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책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오 나와 있잖아요. 예, 그죠? 또 O, X 이렇게 나와 있고 됐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끝났어요. 끝났죠?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자, 칠판 봐봅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러 떠나야 되는데, 자, 설명 들어갈게요. 그러면 신청이 이 둘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며칠 이내 서류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처분 통지해줘요? 7일. 통지할 때는 구술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서면. 이 7일을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통지를 해주냐? 종별을 구분해서 등록하고 통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뀌어요. 법인은 뭘로 바뀌어? 법인 개공으로 바꿔. 이게 종별을 구분해서 통지. 종별. 됐죠? 그럼 이제 개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의 끝나면 바로 영업한 게 아니라 이거 보험 들어라 그랬죠? 언제까지? 어무게이션.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앞에 시점은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 이후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험 들면은 신고를 해야 돼. 보험 들었다고 관청에다가 직접 보험에서 통보해주면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확인이 돼야지 등록증을 내죠. 남양주시에서 그냥 등록증 안 줘. 보험 들었는가만 확인합니다. 그죠? 그럼 확인되면은 등록증 며칠 이내 발급? 그렇지. 지체 없이. 이제 오늘 또 지체 없이가 몇 군데 나와요. 지체 없이 중개사법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죠? 그러면 이 등록증 어떻게 해야 돼요? 게시해야 되죠. 보이기 쉬운 곳에. 그러면 이것만 게시하고 영업해야 돼요? 인장 등록해야 돼? 왜냐하면 이제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해야 되죠. 왜? 업무 시작하면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록 인장 써야 되거든요. 인장 등록. 그러면 인장 등록 시기는 업무 개시 전인데 앞에 시점은 신청 시부터요, 처분 시부터? 아, 신청? 여기 처분? 둘 중 하나겠죠? 신청 시부터? 함께 할 수 있어. 바꿨어. 자, 신청 시부터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이때부터 업무 개시 아무 때나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여기도 처분 시부터 했거든요. 그냥 민원이 막 제기됐어요. 어차피 등록 신청하러 갈 때 하면 되지. 또 하면 한번 관청에 또 가야 되잖아요. 불편하니까 어차피 신청 시 같이 하자. 그래서 등록 신청 시에다가 이제 그 날인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신청할 때 같이 인장 등록할 수도 있고, 그때 못하면 업무 개시 전까지 아무 데나 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 시점은 신청 시, 뒤에 시점은 업무 개시 전. 보험은 처분 시부터 업무 개시 전.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개공되는 시점이 언제로 봐요? 신청 시로 본다, 처분 통지로 본다, 등록증 교부시로 본다. 통지, 개공이라고 써놨잖아, 지금. 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왜 중요해요? 자, 이 사람은 신청만 해놓고 통지 받기 전에, 처분 통지 받기 전에 영업을 했죠? 그럼 이건 적발이 되면 무등록업자로 걸려 들어가요. 그럼 무등록, 등록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제재? 3년하고 3천 징역 벌금 들어가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징역 벌금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거 근데 처분 받고 나서 등록증 교부 전에 영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개공입니까? 개공이 아니에요. 개공이죠. 그러면 이분은 어떤 처벌을 받아요? 일단 무등록은 아니니까 징역벌금 안 가죠. 근데 이걸로 처벌받아요. 이제 하나씩 분석해 보면 우리 법에서 등록증 게시하고 영업하라 그랬죠.
안 받았으니까 게시를 했어 못했어? 이걸로 처벌받아. 그럼 어떤 죄죠? 등록증 게시 의지 안 하면 어떤 죄죠? 미게시 줄여서 1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이런 걸로 처벌받지 징역벌금 아니에요. 또 하나. 자, 보험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아무 때나 들으니까. 그러면 업무 보증을 안 들었다 가정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미설정. 임의적 등록 취소. 임치. 자, 그다음에 업무 또 인장을 등록했을 수도 있고. 그럼 어떤 죄? 인장 등록 안 하면 어떤 죄? 업무정지. 업무정지 이런 걸로 처벌받을 수 있지. 징역벌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등록해놓고 또 무한정 영업을 안 해도 문제죠. 그럼 몇 개월 이내 업무를 하라고 했어요? 언제부터 3개월 계산하냐? 교부시부터 계산할까? 처분 통지시부터? 처분 통지시부터?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아, 좋아요. 이때부터 3개월 이내를 계산해요. 근데 여러분들 개인 사정으로 3개월 이내 영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휴업 신고를 해야 돼요. 휴업을 해야 돼요. 휴업 신고 들어가 줘야 돼요. 관청에다가. 근데 휴업 신고까지 안 해버리면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들어갑니다. 원래 휴업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거든요. 그걸로 들어가야. 근데 3개월은커녕 6개월까지 계속 안 해버렸어. 임치,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 들어가요.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흐름 알고 이거. 정리되고 있죠? 밑에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밑쪽으로 갈게요. 그 교재 봐보세요. 양가로 본 등록 처분에서 동그라미 1번 처분 및 통지 나와 있어요. 그 첫째 줄 며칠이네? 7일이네 핵심 동그라미. 자, 종별 구분하여 등록하고 서면 통지, 서면 동그라미. 자, 거기서는 7일하고 서면이 핵심이에요. 7일하고 서면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의사항에 보면 효력은 등록 처분 시 동그라미. 처분 시에 발생하므로 일단 등록 처분이 있게 되면 등록증을 뭐 하기 전이라도 교부받기 전에 업무 개시라도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지문은 칠판에서 A를 말해요? B를 말해? B를 말해? B를 말하잖아요. 무등록업자는 아니다. B를 말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제재를 받느냐? 업무 보증 설정 의무 위반 몇 줄? 자, 보증 설정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적어? 임의적 등록 취소 적으세요.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이걸 줄여서 임치.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그럼 그 옆에 또 뭐가 나와요? 에? 인장 등록 의무 위반. 이건 뭐요? 업무정지 적어요. 여기 있잖아요. 업무정지. 인장 등록 의무 위반, 인장 미등록, 줄여서 미등록. 자, 업무정지 적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증 게시 의무 위반 나와 있어요? 이건 뭐요? 100만 원이요? 과태료. 여기 적었어요. 자, 그러면 그 주의사항은 A를 말한 게 아니라 칠판에서 B를 말하죠? B는 무등록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저걸로 처벌받는다. 저거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이 등록증을 등록관청에서 교부를 해줬죠. 그럼 등록관청에서는 다음 달 언제까지 협회에다 통보를 해줘야 돼요. 다음 달 10일입니다. 다음 달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라고 했죠. 자, 등록관청 동그라미 다음 달 10일까지 몇 줄 협회 통보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 통보사항이 기억이 이거 등록증 교부사항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이제 이거. 그리고 이제 니은, 디귿, 리을, 비읍은 이제 앞으로 배워갈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 외워야 돼요. 협회 통보사항은 시험 자주 나와요. 별표 쳐넣으시고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증 교부사항이 협회 통보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배울 휴폐업, 변경, 재개 신고 이것도 협회 통보사항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따가 자 배울 건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협회 통보사항 들어가고 사무소 이전도 통보사항에 들어가요. 됐어요? 그리고 행정처분에서 등록취소 업무적인 것. 자 미움은 또 별표 쳐서요. 자 행정처분 사항은 모든 처분이 통보사항에 들어간 게 아니라 등록취소하고 어떤 것만. 그럼 반대해서 가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는 통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는 통보한다 안 한다? 그러면 등록 취소하고 어떤 것만? 업무정지. 그리고 이제 소공보험 고용 종료 신고, 고용 신고, 종료 신고 통보사. 고용 신고, 종료 신고 통보사항에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숙지하세요. 협회 통보사항 6가지 이 지문을 빼가지고 자주 출제가 돼요. 또는 포괄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등록중 교부 업무수행. 자, 동그라미 등록중 교부 전 확인사항.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등록중 교부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은 오로지 어떤 것만 확인한다? 보증 설정 여부만 확인한다고 나와 있죠? 다른 거 확인 안 해. 사무실 같은 거. 왜? 사무실은 여기서 이미 검토했어요. 결격사유도 여기도 검토했고. 만약 이거 여기서 그게 부족했으면 등록 처분 자체가 안 됐지. 그래서 등록증 주기 전에는 확인할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보증 설정.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확인이 되면 아까 등록증 언제까지 준다 그랬어요? 그 두 번째 줄 후단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 교부. 지체 없이 동그라미 쳤어요? 기간이니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기간입니다. 지체 없이도. 자,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사유 제목 옆에다가 적으세요. 등록증 재교부 사유 제목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이때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져간 수수료가 있어요. 재교부할 때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져간 수수료 적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수수료는 시도 조례라고 해석할까? 시군구 조례라고 해석할까? 시군구? 확실해? 네, 시군구 조례라고 적어. 시군구 조례. 왜? 등록관청에서 재발급 해주니까 시군구 조례야. 그럼 우리가 이 앞에 배웠던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 조례. 왜? 거기는 시도지사가 재발급 해주니까 시도 조례고 등록증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발급 해주니까 시군구 조례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그럼 재교부 사유는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디귿 아까 한 거 중개인이 자기 치대에서 관할구역 내에서 공인중 종별 바꾼 거. 이건 이제 재발급 사유들이에요.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업무 개시가 나와 있는데 업무 개시는 그 첫째 줄 등록 후 3개월이라는 단어 있어요? 그러면 등록 후 동그라미 치시고 등록 처분이라고 적어요. 등록 후란 말은 등록중 교부가 아니에요. 등록 후란 말은 등록중 교부가 아니고 등록 처분 시 몇 개월이나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못하게 되면 휴업신고 하라 그랬죠? 이걸 위반하면 몇만 원이라고 같아요? 100만 원. 그거 나와 있죠? 근데 6개월까지 안 해버리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할 수 있다에 다 걸려.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업무정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이에 들어갑니다. 임치는 다 업무정지 되거든요. 그래서 임의적 등록 취소. 무슨 등록 취소?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되게 쉽죠? 자, 그러면 6개월까지 안 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봤죠? 그래서 이제 이 흐름 알아두시고 이 세부적인 거 이런 걸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등록 절차 관련 내용은 큰 지장 없어요.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보세요. 그 게시사항하고 명칭 등에서 1번 등록중 게시 의무 있어요? 그럼 게시 의무 주체는 누구예요? 개공입니다. 제목 옆에다가 게시 의무 옆에다가 개공이라고 적었어요. 이거 소공은 아니에요. 게시 의무 주체는 오로지 개공만이 게시합니다. 소공은 아닙니다. 소공 자격증 게시하더라도 소공은 의무 주체가 아니에요. 오로지 개공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게시사항 자, 등록증 사본 게시하라 그랬습니까? 원본에다가 동그라미.
우리 과목은 사본도 있고 원본도 있고 그래요. 이것도 구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법인은 주사무소에는 법인 등록증 게시하면 되거든요. 그럼 법인 분사무소에는 뭘 게시하라? 신고 필증 원본. 원본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보수 실비 요일 및 한도액보 게시하라 그랬죠? 그럼 3번 개공하고 소공 자격증 원본 동그라미. 자격증 원본. 근데 가로 안에 뭐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있는 사람만 게시하라 이 말이에요. 있는 사람만. 그럼 없는 사람 있어요? 보조 말고 그 개공 소공 중에서 있는 사람만 게시하라. 없는 사람은 게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없는 사람 있냐고. 중개인은 안 한다 그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소공은 다 자격증 있잖아요. 이게 개공 중에서 중개인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지. 없으니까. 그 뜻이야. 있는 사람만 게시하라 이 뜻인데 결국 중개인은 없으니까 못 한 거죠. 그 말하고 같은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증명서를 이것도 원본 게시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게시사항 이거 다 게시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옆에다 적어 실무교육 수료증 X. 자,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법상 게시사항은 이거 4가지. 경공매 수료증도 우리 중개사법상 게시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 섞어 나오면 또 흔들릴 수 있어요. 안 들어가. 그러면 이거 게시 의무 위반하면 몇만 원 이하고 과태료? 몇만 원 이하고 과태료? 누가 게시해야 돼? 그러면 누구에게 과태료 부과돼? 개공. 소공 자격증이 안 걸려도 누구에게 부과돼? 개공에게 과태료 부과되는 거예요. 소공에게 부과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관 의무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 계약서는 몇 년 보관? 3년. 거래 계약서는 5년 보관하는데 이 보관 의무를 위반하면 보관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뒷페이지 조금 더 하고 싶게요.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그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사용 금지 의무 있습니까? 이거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쪽은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가 있고, 이쪽은 사무소 명칭 사용 금지 의무가 있어요. 사용 금지 의무. 자, 금지 의무. 자, 그러면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명칭만 쓰라는 거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쓰면 된다고 했죠? 아무 또는. 자, 그러면 자, 명칭 생각해 놓은 게 지금 뭐 쓰고 있어요? 금강? 금강. 금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맞죠? 그럼 공인중개사 금강사무소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금강부동산 중개 맞아. 그럼 문자 배열은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앞에 쓰든 뒤에 쓰든 이 문자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중개인은 어떤 문자만 써야 돼요? 중개만 써야 돼. 왜? 자격증이 없으니까 이 공인중개사란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됐죠? 그러면 개공이 이거 명칭 표기 위반했다. 벌칙이 다 비슷하죠?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 중개인이 이거 명칭 표기 위반해도 100만 원. 그다음에 5개 광고물 설치하는 경우 개공 성명 들어가야죠. 홍길동. 자, 근데 등록증에 나와 있는 성명이요. 어느 정도 크기? 인식할 수 있는 정도. 구체적인 규격은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알아먹을 수 없으면 돼요. 인식할 수 있는 성명만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인식할 수 있는 정도. 자, 이걸 위반해도 몇만 원? 100만 원. 성명 표기 위반해도 100만 원. 그리고 아무 성명을 표기하면 안 돼.
등록증에 나와 있는 성명. 이게 실명 쓰라 이 말이고. 그리고 이제 법인은 대표자 성명 한 사람. 분사함수는 누구 성명? 책임자 한 사람만 쓰면 돼요. 임원 다 쓴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명칭 사용 금지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아닌 자.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아닌 자. 아닌 자.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 명칭을 쓰라 쓰지 말라. 이걸 위반하면 1년하고 1천. 자, 아닌 자란 발음 나오면 무조건 1년하고 1천이야. 징역 벌금.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그걸 줄여서 11.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1년하고 1천. 개공이 아닌 자 1년하고 1천. 자,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년하고 1천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하나 더. 자, 간판은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처벌은 제재를 받더라도 간판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없다? 누가 철거를 명해? 등록관청에서요. 시도이사가 한 게 아니에요. 등록관청 철거를 명해요. 그래도 철거를 안 해. 대집행 어느 법상 대집행 행정 대집행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이라고 있는데 그 법에 의한 대집행 들어간다. 자, 이것이 명칭 사용 금지 의무. 끝났어요. 그러면 어디 해야 돼요? 밑줄. 자,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개공은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그 두 단어 체크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이죠. 개공이 어계 광고물 등 관리와 어계 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어계 광고물 설치하는 경우 어떤 거라요? 그 옆에다 제가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설치할 의무는 없어요. 설치할 의무는 없다. 설치할 의무는 없어요.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적었어요. 자, 사무소 등록증 동그라미.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 성명 동그라미. 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데 성명 밑에다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 이렇게 적으세요. 성명 동그라미 치시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 성명에만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연락처 같은 건 그런 규정 없어요. 자, 거기 표기한다. 그리고 법인은 대표자 분사문 책임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나와 있고, 자, 중개인의 명칭 사용 금지. 자, 중개인은 사무소 명의 공인중개사 문자를 사용해서는 그러면 부동산 중개라만 쓰라 이거 중개만. 이걸 위반해도 100만 원. 자, 3번 아닌 자 동그라미. 개공이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하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위반하면 1년하고 1천. 철거 명령 등 주어 동그라미. 누가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등록관청. 그리고 명한다, 명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근데 말 안 들면 두 번째 후다 행정대집행법 동그라미. 대집행 들어갑니다. 관청에서 대신 철거하고 비용은 이 의무자들이 부담해야 돼요. 이거 행정대집행법 됐어요? 네, 대집행 들어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간판 철거 뭐 보세요. 개공 후 어느 하나에 지체 없이 동그라미 간판 철거한다. 자, 언제까지 간판 철거를 했어요? 철거 사유는 어렵지 않아요. 사무소 이전하면 종전 사무소 간판 철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또 폐업 신고하면 안 하니까 철거해야 되겠죠. 등록 취소 당하면 또 해야 되겠죠. 세 가지. 사무소 이전했을 때 종전 사무소 폐업 신고 취소 간판 철거해야 되죠. 언제까지? 그럼 그 옆에다 적어 주의사항. 자, 휴업 기간하고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간판 철거 안 합니다. 자, 휴업 기간, 업무정지 기간, 간판 철거 X라고 적으세요. 휴업 기간하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간판 철거 안 해요. 간판 철거 안 해요. 왜냐하면 개공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소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일은 안 하더라도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간판 철거 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말 안 들면 대집행. 누가 대집행? 등록관청이 자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대집행한다. 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사용 금지 의무까지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여기까지 한 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 그렇지. 그죠?